오늘장 특징주 이야기 들어볼 텐데, 자, 먼저 김동현 전문가님, 오늘장 특징주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네, 심택입니다. 네, 심택 이광무 전문가께서 자주 이야기 주셨던 종목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신고가 쓰는 흐름 굉장히 좀 강하네요. 네, 제 진짜 쉬운 진단뿐만이 아니라 명인들의 복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네. 하이닉스 그 당시에 이제 11만 원대, 이제 7개월 만에 하이닉스 사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게, 근데 반도체가 지금 사는 메인 이슈는 DDR5로 보인다. 그래, DDR5 대장주. 제가 원래 방송에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대충 눈치들 다 채셨을 거예요. DDR5 말씀드리면서 DDR5의 핵심 종목은 PCB. 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PCB, 웨이퍼 테스터, 소켓 이 안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아마 지금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이는 걸 보고 반도체를 아무거나 잡으시면 시장 수익률 못 따라가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반도체를 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올해 연내에도 계속해서 반도체 움직임이 계속 산발적으로 중간중간에 있어 왔는데, 네. 저는 사실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저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에서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타이밍 매매를 좀 주로 하는 편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6개월 기다리라 그러면 사실 힘들어요. 지쳐요. 그렇죠. 그래서 출발할 때 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6개월 동안 남의 주식 올라가는 거 다 구경하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기에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거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식은 원래 단기로 갈수록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거는 그 핵심 시장에서 유동성이 움직이는 걸 포착해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친환경 이런 쪽의 순환매를 계속 타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DDR5가 현재 주가 국면, 뭐 아시다시피 저는 시장도 오히려 3,100포인트 하단에서 오히려 3,300 넘어갈 수 있다. 시장 별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 그리고 지난주 이후에 시황은 오히려 저는 위쪽으로 한번 넘어갈 것 같다. 이 관점을 보고 있는데, 그 핵심 흐름이 반도체 중에서 DDR5인 것 같아요. DDR5로 보면은 사실은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인데, 일반 반도체 업황으로 보면은 사실 한 2022년 정도 이후에는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 그런데 DDR5가 그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이번에 움직이는 심택을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매매 완전히 맥점이거든요. 여기가. 이거 뭐 심택 관심 가지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날 주가가 왜 떨어졌냐면, 사실은 심택을 저는 여기서부터 사야 된다고 봤는데, 요 시점부터. 근데 여기서 정말 할인을 해줬어요. 심택 홀딩스가 주식을 팔았어요. 비중을 줄였어요. 그것도 한 2%대. 그러니까 총 물량이 유통 물량이 2% 정도를 물량을 줄여서 해외 법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매각 가격이 24,000원이었거든요. 주가 24,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건 잘 올라가다가 돌발 악재인데 기업 가치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설비 투자를 위해서 심택의 지배력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홀딩스의 지배력은. 그 2% 물량 오히려 손바뀜 나오면서 여기서 동력을 얻어서 지금 더 뻗어 나가고 있고,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도 여기 동조되죠. 그러니까 이 DDR5 관련한 주가 움직임이 오늘 전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은 심택, 요 기판 대장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장비 쪽에서는 제가 볼 때 DI가 대장입니다.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DI가 대장이고, 소켓은 리노공은 많이 보실 텐데 ISC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종 섹터가 움직일 때는 대장을 잡아야 돼요. 그 대장을 잡으면은 올라갈 때 절대 소외되지 않고 떨어질 때 제일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BM이 대장이고, 그런 가장 앞서 나가고 절대 소외되지 않는 대장군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높은 초과 수익률이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DDR5가 사실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죠. 기술 표준 잡은 지는 1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윈도우 365에 대한 이번 주 출시였고, 그리고 인텔의 12세대 CPU가 10월 정도 공개 루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같고, 미국에서 AMD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DDR5의 이 모멘텀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으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심텍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도 섣불리 반등시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반도체가 이렇게 큰 사이클 하나가 들어온다면은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도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높은 자리까지도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도 좀 목표치를 높일 수도 있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그냥 뭐 작은 테마, 좀 메타버스 이런 거는 사실 좀 오바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어떤 게 아니고 정말 큰 유동성 흐름과 큰 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은 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심텍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쓰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DDR5의 이 큰 흐름을 집중해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셨죠. 오늘 이렇게 높아진 가격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뒤를 이어서 이광무 전문가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오늘장 특징주 뭔가요? 네, 당연히 심텍. 아, 역시. 자, 심텍, 뭐, 이 정도면 시청자분들 시선이 훅 쏠리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제가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심텍을 안 사면 간첩이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죠. 제가 이번 주 주중에도 이 진짜 쉬운 진단에 대타로 좀 출연했는데 맞습니다. 심텍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틀 전 아닌가요? 그 정도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DDR5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전망이 될 때도 항상 최우선으로 이야기 들었던 게 이제 PCB에 대한 이야기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DDR5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 DDR5에 대한 언급을 한 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김동현 전문가 잠깐 언급해줬지만은 DDR5에 대한 기술 표준화가 정확하게 지난 6월 달과 7월 달 작년입니다. 네, 이때부터 해서 DDR5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절대 DDR5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이 메모리에 대한 이 DDR4에서 DDR5가 나온 것처럼 이 DDR1, 2, 3, 4, 5 진행되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100% 세대 교체된다. 그렇죠. 지난 과거는 있고 DDR5로 100%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 바뀌는가를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류의 이 신호 전달에 대한 부분들 도체가 있잖아요. 그 도체에 대한 크기가 DDR1, 2, 3, 4까지는 같습니다. DDR5부터 달라져요. 작아지나요? 네, 달라지게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작아진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 칩이 전체적으로 칩셋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커진다. 왜냐? 도체에 대한 개수를 더 많이 탑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 이 성능 자체도 높아지고 도체에 대한 탑재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PCB, 기판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 DDR5에 대한 수혜가 되면서 이 기판에 대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된 좀 최근의 가격은 4월 달에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도 살짝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서버라든지 그 밖에 주요 투자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사실 조금 정체됐어요. 정체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는 반도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날아다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심텍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지만은 사실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모두 다 좋습니다. 지금 높낮이를 보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사셔야 됩니다. 사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 표준화에 대한 시점부터 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던 것인데 정확하게는 7월 달에 시행이 됐고요. 발표가 되었고 제가 6월 달부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이 종목이 당시에는 10,000원 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오늘 장중 고점이 29,000원인 걸 보면은 3배를 찍었거든요. 3배 찍은 수익도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또 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기판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부품들, 수동 부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물론 이제 DDR5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동 부품 관련해서는 아비코 전자도 이야기 드렸어요. 오늘 사실은 DDR5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면서 아비코 전자,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들 보였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장중에 정말 급등을 또 크게 했고 네.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심에서는 제가 심택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 오늘은 특징주로 심택을 또 이야기 드렸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아비코전자,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면은 이 DDR5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세대 교체는 네. 아무리 적어도 1년 반의 사이클을 돕니다. 예. 지금 팔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큰 스토리를 이야기 드리잖아요.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 그렇죠. 한화라는 그룹이 바뀐다. 이 스토리로 하여금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5배 이상 갔습니다.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얇게 만든다 이런 스토리. 그래서 EUV부터 해서 이 PLP, TSV 스토리를 얘기 드렸고, 그리고 이제 DDR5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 드리면은 1년 반 갑니다. 네. 아무리 못해도 1년 반 갑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역사적으로 큰 돈을 벌 때는요, 디램 풀릴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PCB를 강조를 많이 드리죠. 수동 부품에 대한 부분들 강조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스토리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돈 벌려면은 반도체 사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무 전문가께서 괜히 이렇게 상세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DDR5로의 이 거대한 세대 교체, 이 흐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짝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두 분께서 모두 다 오늘장의 특징주로 심택을 꼽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